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6월달 오늘 녹화를 하고 있는 날짜는 6월 2일입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됐는데요. 6월달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많은 국가에서 이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는 이제 멕시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멕시코 그러면 작년에 대통령 선거했는데 맞습니다. 작년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세인바움 대통령이 이제 여성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그런데 올해는 무슨 선거냐? 의원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방 선거도 아닙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 스페인어를 아시는 분들께서는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페인에서 6월 1일 치러진 선거는 판사 선출 선거입니다. 판사를 선거로 선출한다? 되게 낯선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멕시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멕시코의 판사 선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이제 6월달에 이제 선거를 했죠. 그래서 셰인바움 이제 여성 대통령이 이제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고 10월 달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좀 원칙적인 원론주의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도 좀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트럼프랑 이제 합이 잘 맞을까라는 이제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일단 현재까지 나오는 모습으로 보면 트럼프 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상당히 유연하고 능숙하게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되 또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반대로 요구할 건 요구하면서 상당히 이제 잘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멕시코 국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 충격에 대해서 잘 대처하는 모습 때문이겠지만 높은 지지율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이 셰인바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임 당시에 여러 가지로 이제 공약 사항들이 이제 많았는데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기억됐던 것은 이제 범죄.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가 이제 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 카르텔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범죄 단속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찰의 능력들, 정보 수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사 이런 능력을 좀 강조하겠다라는 것들이 잘 먹혀 들어갔고 여전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셰인바움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지금 6월 1일 날 치르는 이 판사 선거는 상당히 또 새로운 도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멕시코는 이제 6월 1일 날 이제 판사 선거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 하느냐라고 보면 범위가 되게 넓어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로 따지면 대법관. 그다음에 지방법원 판사까지.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법기관에 있는 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모두 다 바꾸는 건 아니고 이번에 한 절반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7년에 다시 한번 해가지고 모든 판사들을 선출직으로 이제 바꾸는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즉 이렇게 되면서부터 멕시코 같은 경우는 멕시코의 판사들은 이제 기존의 시험, 그 다음에 실적에 따른 승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부 선거로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시험, 지명, 임명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그동안에는 이제 판사 선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국민들한테 이제 돌려드립니다라는 속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민주주의 국가라지만 판사를 선출하는 건 되게 낯선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둘 다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면적으로 이 판사를 선거로 뽑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로 보면 거의 유일한 나라가 그동안에는 이제 남미의 볼리비아였습니다.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2009년부터 이제 연방 판사 선거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 선거를 통해 가지고 투표를 해서 판사들을 이제 선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람 얼굴에 그려진 투표지 되게 큽니다. 이렇게 큰 투표지를 나눠주고 여기다 체크를 해서 집어넣으면 선출되는 이제 이러한 구조죠. 그래서 이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지금 한 16년 정도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볼리비아 내부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이 판사 선출제에 대한 평가는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장점이 있는 거냐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좀 옹색하다라는 느낌을 제가 좀 받습니다. 어쨌든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지금 16년째 지금 이제 이 판사 선출 제도를 선거 제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주에서 하고 있죠. 일부 주에서 주 법관들 중에 일부를 이제 선출하는 그런 것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전체 차원에서 한다는 아니고 주 차원에서 일부 주에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단위 연방제 국가에서 연방 전체가 한다라고 하는 나라는 볼리비아가 유일했었고 이번에 멕시코가 이제 두 번째로 시작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리비아나 멕시코나 둘 다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있긴 하지만 볼륨 그다음에 경제적인 규모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 등등을 보면은 멕시코가 이제 훨씬 우위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멕시코의 판사 선거는 많은 이제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난데없이 판사 선거는 왜 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판사 선거와 관련된 이것은 현 대통령인 이제 셰인밤 대통령이라기보다는 그 전임 대통령인 이제 오브라도르 대통령,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분이죠. 이분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전임 대통령 때 추진되던 것을 셰인밤 대통령이 계속 이어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상당히 능수능란한, 약간 구렁이 같은, 어떻게 보면 되게 딜을 잘하고 되게 노련한 이제 그런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브라도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들 같은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특정 지역, 어디 지역에 이제 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이제 관광 열차 이런 것들을 이제 신속하게 건설 운영해보자라고 해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막 추진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영전력회사와 관련돼 있어 여러 가지로 이제 국영전력회사에 좀 어드밴티지를 주는 국가 공기업이 좀 어드밴티지를 갖는 게 좋지 않냐라는 식으로 해서 하는 법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법들을 제정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번번이 이 법원에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뭐 위헌이라든지 뭐 적절치 않다라는 식으로 이제 법원에서 이제 제동이 걸린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 오브라도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출마를 했었습니다. 2006년, 2012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마를 했었죠. 멕시코는 대통령 임기가 이제 6년인데 그때마다 이제 특히 2006년, 2012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본인이 뭔가 이긴 것 같은데 뭔가 정당하지 않은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결함, 뭐 위법한 사항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졌다 이의 제기를 했는데 다 졌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이 오브라도르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뭔가 사법부에 대한 불만, 불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면은 이제 오브라도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발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기득권 그리고 엘리트 이런 계층의 이제 이익을 따른다. 뭔가 새로운 시도, 없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기득권에 너무 편중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도 종종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뭔가를 하는데 대법관들은 이제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뭐 이 권력을 좀 남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여러 차례 이제 불만을 이제 털어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오브라도르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당 자기가 이제 있는 집권 여당이죠. 모레나 당이라는 이 당을 통해 가지고 개헌을 작년에 이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셰인바움 대통령이 2024년 10월달에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그 직전인 이제 9월달 작년 9월달에 헌법을 개정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헌법의 개정안의 당연히 주요 내용은 판사들을 이제 선출로 선거로 뽑는다라는 제도겠죠.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그것과 관련돼 있는 디테일한 사항들을 이제 일반 법률에 집어넣는 데까지 작업을 완료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이나 현재 셰인밤 대통령이나 다 모레나라고 부르는 당의 여당이죠. 집권 여당인데 이 모레나라는 이 당은 이제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이 지난 2011년에 창당한 당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강력한 영향력을 이제 행사를 해온 거죠. 그리고 이제 2018년에 첫 번째 집권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 집권 여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독으로 과반수를 살짝 넘기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동맹하는 연합 을 구성을 해가지고 상원, 하원 모두 이제 실질적인 다수를 점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당시에 이런 헌법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사법부 쪽에서는 불만이 많았고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원 직원들이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사법부 공무원이죠. 이 법원 직원들이 이제 파업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논의하던 상원, 멕시코 상원을 이제 점거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등 이제 극렬하게 이제 저항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개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도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경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선출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판사로 이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자리는 881개입니다. 여기에 출마한 이제 선출자, 나 판사하겠습니다라고 출마하신 분들은 이제 3,000명이 좀 넘습니다. 3,396명이니까 단순 경쟁률로 보면은 한 4대1 정도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면은 여러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우리는 이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멕시코는 이제 그거보다 좀 다양한 이제 그러한 구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대법원에 해당하는 대법관 같은 경우는 이제 9명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9명을 선출하는데 이제 63명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특이한 기관이 있어요. 사법부 감독 기관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사법규율법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법부 내에서 너희들 제대로 하고 있나를 들여다보는, 우리로 따지면 좀 감사원 같은 느낌인데, 이제 감사원은 이제 주로 이제 행정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별도의 법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아니면 이제 규율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이제 별도로 뽑는데, 이것을 이제 5명을 이제 뽑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38명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지원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머릿수가 이제 많은 것은 이제 순회법원 또는 이제 디스트리트 코트라고 하는 이제 지방법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는 다양한 법원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각각을 다 투표로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은 방금 말씀드렸던 법원을 규율하는 법원 감사원 같은 이런 기관도 이제 새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거와 관련된 법원은 또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사람들도 이번에 뽑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번 6월 1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치러진 선거로 절반을 이제 뽑게 되고요. 나머지 절반은 2027년에 이제 선출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방 차원에서 뽑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판사들도 이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선거할 사람이 많아. 뽑아야 될 게 많다라는 이제 불만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투표를 보면 상당히 이제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투표지 한번 보시죠. 투표지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상당히 복잡한 뭐가 뭐냐라고 이제 보실 텐데,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이제 왼쪽, 오른쪽 여성, 남성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같은 경우는 법률로 뭔가를 선출을 할 때 무조건 남녀 비율이 반반이 되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명단이 그려진 사람들은 남성,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내가 위에다가 숫자를 쓰던지 거기 해당되는 사람들을, 아니면 이렇게 선으로 그어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집어넣겠어 라고 하는 다양한 표식으로 어쨌건 내가 의도를 보여주면 선출이 되는 이제 그러한 구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색깔이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각 법원별로 나는 대법관이요, 나는 누구요라고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색깔들이 다 다르게 지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골라서 내가 이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해하기가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무슨 법원이 있는지 무슨 판사인지 알기가 이제 상당히 쉽지 않은 이제 그러한 선거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선거가 잘 될까라는 우려가 선거 이전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쨌건 이제 선출로 그러니까 선거로 판사를 뽑다 보니까 자격 요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은 기존에는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시험을 봐서 선출이 되게 됐는데, 대법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 상원의 3분의 2가 이제 찬성을 해야 임관이 되는 이제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로 이제 바뀌게 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바뀝니다. 일단은 법대는 졸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법학부 졸업 정도면은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까지는 필요 없어요. 법학학위만 있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변호사 요건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범죄 경력은 일단 없어야 됩니다. 범죄 경력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로스쿨 일단은 이제 로스쿨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최소 학점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점수는 이제 받고 나면은 출마를 할 수 있다라고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5명 이상의 이제 추천서를 이제 받아야 됩니다. 이 추천을 해주는 사람 뭐 동네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추천서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조건들이 되면은 무조건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 내가 출마하겠소라고 그러면은 위원회에서 자격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사 후보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판사 후보라고 하면은 법원의 레벨이 다르죠. 그러니까 각각에 따른 이제 심사를 할 수 있는 3개의 이제 판사 이제 후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당신 여러 가지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오케이, 아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격 요건을 심사를 해서 출마 여부를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주게 됩니다. 대법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쉽지 않냐라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5년간 법률 분야에서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 꼭 기존에 판사를 했다 이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변호사를 해도 되고, 일단은 어쨌든 법과 관련돼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으면 대법관으로도 내가 직접 출마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자격 요건이 되게 완화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출마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문이 넓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가 문제겠습니까? 일단은 아무나 출마 이거 자체도 이제 좀 문제일 것 같고, 두 번에 위원회에서 이제 이것을 심사한다는 것 자체도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3개 위원회 중에서 2개 위원회는 집권 여당인 모레나당이 이제 다수를 점하고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좀 논란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판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궁금증이 드실 텐데, 이번 교체 대상, 그러니까 선거로 뽑히게 되는 자리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 판사들 가운데 일부는 선거에 출마해서 되겠어라고 하지만, 많은 이제 기존 판사들은 나 안 해 라고 하면서 이번에 사임을 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판사 후보들은 판사 선거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되느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기존의 다른 뭐 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비하면 상당히 제약 조건이 많습니다. 즉 후원금 모집 금지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단체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이 후원금이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되는데, 멕시코 같은 경우도 판사 출마 후보자들은 선거에 출마하지만 내가 후원금을 공식적으로 모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TV나 라디오 같은 이제 대중 매체를 이용한 이제 뭐 신문이라든지 이런 광고, 이것도 금지예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정당의 지지, 우리 정당은 아무개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거 되느냐?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가 없어요. 그리고 정당이 나는 우리 이 사람을 지지합니다라고 하는 후원, 아니면 내 옆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거 하는 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규모 집회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나를 알리고 하는, 이게 되느냐?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하겠느냐? 뭘 할 수 있느냐 보면은 SNS 활용은 돼요. SNS 활용되고, 그 다음에 가두에서 내가 직접 유인물 나눠주고, 그 다음에 목소리를 외친다든지 하는 이제 이런 것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판사들 후보로 나서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번호가 써 있습니다. 네, 48번 후보 누구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본인이 전단지를 들고 지금 시장을 돌면서 선거 운동을 하는, 이제 이런 정도는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번호를 쓴 옷을 입고 가가호 방문하면서 자기 이름, 자기 경력을 써놓은 이제 전단지를 나눠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되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이제 힘들죠. 걷기도 힘들고 유권자를 직접 만나는 건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제약 조건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트위터, X죠. 자꾸 어색해요. X 또는 이제 틱톡 이런 것을 활용하는 선거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NS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연애 사이트죠. 이제 틴더 같은 이제 이런 사이트까지 집중적으로 활용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이제 이것을 어떻게 혼자 다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대행해주는 SNS 선거운동 대행업자들이 되게 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5월 말까지 멕시코 판사 선거에 대한 정보들을 쭉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니까, 일단 전체 멕시코 국민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그런 선거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기에 대해서 선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한 절반 가까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걸 안다고 하더라도 난 누굴 뽑을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마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내가 골라야 될 사람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것을 한 후보자당 몇 분씩 한 5분 정도만 잡아서 내가 정보를 들여다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기자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3시간 이상은 내가 공부를 해야 기본적인 걸 한번 서치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판사 선거 투표율은 한 20% 정도 내외에 그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 각 정당이 그래도 넌저시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이야. 누구 가서 투표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당의 동원력을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세력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과거의 지방선거, 기초의원, 지방 기초자치단체 의원들 같은 경우에 보면 정당 공천, 지금은 이제 정당에서 이제 후보 이 타이틀을 달고 나오지만 그때는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랑 되게 비슷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한 61% 정도 됐어요.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은 이제 선거 투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처럼. 그런데 이제 멕시코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낮은데, 판사 선거 같은 경우는 더더욱 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현재까지 뭐 순회 법원이라든지 지방 법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알 수가 없는 일이고, 이제 제일 관심사는 이제 대법관은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현재까지 보니까
이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 중에서 이제 3사람이 이번에 출마를 했는데 이 3사람 모두 다 상당히 이제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가 벌어졌으니까 당연히 정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라고 하지만 남의 일처럼 볼 수는 없죠. 항상 선거는 어떻든 정당, 정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열심히 잘 활용해야 되는 기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당이나 노조 등은 뭐 당연히 공식적으로는 선거 운동은 안 되지만 이 비공식적으로 이제 선거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후보자와 같이 있는 사진들을 이제 뭐 SNS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같이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가지고 잠깐 돌아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 또는 이제 투표율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캠페인 이런 것들을 벌이는데 그 근처에 뭐 몇 가지 숫자들이 어른어른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제 보여주는 이러한 투표 동료 행위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보면 집권 여당 눈치를 보면서 뭐 투표에 참가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이제 무료 커피를 지원해 드립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좋은 뜻으로 하지만 거기도 이제 몇 가지 숫자들이 이제 어른어른 거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두가 각자의 나름대로 역할들을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상 초유의 멕시코 정도 되는 경제 규모 그리고 지역적 영향력이 있는 나라에서 판사를 100% 선거로 선출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용감한 시도를 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나 주변 국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려 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뉴욕 타임즈라든지 이런 이제 미국 쪽에서 많이 우려하는 것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인 모레나 당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이제 파퓰리즘 성향이 이제 강한데 사법부까지 포퓰리즘 성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도 예상하셨겠지만 당연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목숨 걸고 나설 친구들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마약 범죄 카르텔 아니겠어요? 판사님들을 내가 우리 조직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집어넣으면 아우 나는 걱정거리 많이 더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이런 지원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의 정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반기업 정서가 많은 사람들이 대거 사법부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 작년에 이제 이 개헌 그리고 이제 1년의 법들이 제정이 된 다음서부터 이 멕시코 자산, 멕시코 주식이죠. 멕시코 주가. 그다음에 이제 페소화 가치가 한 25% 가까이 이제 폭락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작년 말이 어떻게 보면 멕시코한테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기였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사법부의 이제 선출 선거를 통한 사법 구성에 대해서 미국 투자자들이 상당히 우려를 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미국의 멕시코 투자는 작년 말부터 상당한 폭으로 지금 이제 감소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나프타를 대체하는 USMCA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위반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북미 자유무역 협정에 따르면 공정하고 차별받지 않을 중립적인 재판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항이기도 한데 이게 과연 이제 훈련되지 않는 선출된 판사가 여기에 해당되느냐라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핑계로 멕시코가 USMCA 조항을 위반했어. 그러니까 너 나가. 라고 하고 관세 부과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뭐 이런 논리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주의 국가로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멕시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께 다시 소개해드리겠다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제는 이제 멕시코의 판사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